통해서 제기한 주식갱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에 이 주식 투자로 힘들었을 때 그때 손실난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분명히 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통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장이 하루 금요일 날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 2%대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는 지금 뭐 언론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런 유튜브 주식 채널들 보면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좀 하락폭이 나왔죠.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다우가 0.57 그리고 나스닥이 0.87%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상승해서 이 정도 하락은 뭐 별거 아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조 바이든 이 대통령이라 불러도 되겠죠. 그 신규 부양책 그렇죠. 추가 부양책 2천조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 그것은 시장에서 그런 부양책에 대한 모습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10조를 매수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5일 동안 이렇게 1월 11일 날 4조 4천억, 그 이후부터 금요일까지 2조, 그래서 10조 정도를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준 것인데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중형주처럼 중소형주처럼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매수를 지난주에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또 손실도 안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은 하단 라인에 5일선은 하향 이탈하고 이 11선을 이제 지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이 11선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의 지지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21선을 지켜주고 있지만은 이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서 이 시가총액이 큰 그 종목을 150개를 뽑아서 지수화한 것이 이제 코스닥 150 지수인데 21선 이 검은색 이평선을 크게 하향 이탈했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1.62% 하락한 것 반면에 코스닥 150 지수는 2.48%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코스닥의 이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 금요일날 8% 하락, 뭐 셀트리온 제약 9.51% 하락, HLB, 뭐 시젠 이런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 큰 150 종목들 코스닥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8%, 9%, 2%, 4%씩 빠지니까는 코스닥 150 지수는 이미 21선을 크게 하향 이탈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시장이 지금 상황이 이런 모습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불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위치죠. 저도 일단 보유 종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요일 날 전량 정리를 하여갖고 뭐 이익 실현할 종목은 이익 실현하고 잘라낼 종목은 잘라내서 이렇게 좀 포트를 좀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뭐 주가 지수가 월요일 날 당장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어느 누구도 지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단점이라는 것이 포트를 비웠을 때 다음날 하락한다면은 참 다행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월요일날 또 뭐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내가 매도한 종목도 같이 오른다면 그 수익률을 또 놓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개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크게 보고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이 나와서 보유 종목이 상승하더라도 그 수익을 먹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락했을 때 그 손실을 안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익보단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를 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바로 크게 손실을 봤을 때는 보통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불안감을 느꼈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가 종목을 그때 매수를 했을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가지수 상황이죠. 시장 상황. 지금 주가지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뭐 폭락을 할 것이다.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거나 그러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단기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불안감 자체는 분명히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은 그렇죠? 누구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지수는 불안정하고 하락하는데 내 종목만은 내가 매수한 종목만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때는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지수가 불안정하고 빠진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이 시장의 주가지수 상황에 상당히 예민하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불안정한 모습이 나온다면 좀 모든 종목을 이렇게 비워버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종목을 매수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 시장 상황, 이것을 고려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분석한 이런 분명한 매수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목을 우리가 선정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분석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디에서 말한 그런 종목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했던 아니면 나 스스로가 종목을 찾았던 거기에는 분명한 매수 기준을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뭐 실적이 좋아진다. 앞으로 이 업종에 성장성이 있다. 아니면 차트가 내가 매매하는 그런 매수 기준에 맞는 종목이다. 아니면 뭐 외국인 기관 아니면 뭐 거래량을 보고 개인 세력이 뭐 있다. 이런 수급도 보고 또 재료, 이슈주죠. 테마주들. 이런 분명한 기준을 내 스스로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했을 때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체적인 매수 기준은 또 구체적인 매도 기준까지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실적이나 성장성은 단기간에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실적이나 성장성이 바로 안 좋아진다. 이것은 적용하기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트, 예를 들어 일봉의 21선을 내 매수 기준, 분명한 매수 기준으로 갖고 있다면은 그 21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구체적인 매도 기준도 제공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수급도 기관이 집중 매수해서 내가 이 종목을 접근했는데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가 나온다. 그랬을 땐 또 구체적인 매도 기준도 주겠죠. 이처럼
스스로가 분명한 매수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갖고 종목을 매수를 해줘야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내 기준에 벗어났을 때는 구체적인 매도 기준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을 때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런 기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좋은 종목이다, 뭐 매스컴이든 어디든 어디 증권사에서 추천하든 어느 카페에서 얘기하던 누군가가 얘기하던 아니면 뉴스 매매를 하던 아니면 장중에 그냥 뻘겋게 오르는 종목들 그거 보고 그냥 들어갔던,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종목이면서 내가 스스로 분석도 하지 않은 종목이면서 더군다나 거기에 매수 기준 자체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죠. 뭐 업종이나 차트, 수급, 이것을 특히 차트와 수급을 좀 중요시 보면서 분명한 매수 기준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일봉 차트도 있고 또 분봉 차트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매수 기준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종목별 매수 시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인가. 지금 최근에 언론에 계속 지금 오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B2, 그렇죠. 뭐 30조 원 B2 열풍, 뭐 B2 목까지 차올랐다. 결국 이 B2라는 것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또 지금 신용 금액도 상당히 늘어났죠. 그렇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증권계좌로 넣어놓고 증권계좌 그 자금에서도 또 한 번 더 레버리지를 이용한 신용매수가 들어온다. 결국 두 번에 걸쳐서 금융권으로부터 받던 대출금, 그것을 통한 신용미수, 두 번의 빚을 지고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종목별 매수 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금으로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종목을 매수해 놓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매수하자마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다행이지만은 또 시장이 또 단기간 급등을 해서 상승 기울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또 하락폭이 방향성이 잘못 하락폭으로 잡힌다면은 이 기울기만큼의 급격한 하락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알 수는 없지만은 차트의 속성상 급격한 기울기는 급격한 하락 기울기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금으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매수하자마자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개인이 한 주간 10조 들어왔대잖아요. 그 10조 매수한 자금들을 거의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면은 매수하자마자 불안하고 그 불안감은 분명히 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눈에 보이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죠. 몰빵, 신용, 짜릿합니다. 한번 수익 나면은 그 정도는 나야 수익금 자체가 커지니까 만족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매수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 매수하자마자 이미 조급하고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 지고 간다는 것이죠. 마음이 편하게 평정심을 갖고 종목을 보고 시장을
주가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수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곳이 이곳인데 이미 조급한 심리와 불안한 심리를 갖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이상으로 종목을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수익률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를 잘 맞아 타고 가서 그렇게 해서도 수익을 분명히 낼 수도 있지만은 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단기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하면은 단 며칠 만에도 큰 손실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불안감을 느낄 때는 이런 시장 상황과 역행할 때,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닌, 더불어 내가 분명한 매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넘어갔을 때, 너무 큰 자금이 들어갔을 때, 이랬을 때는 1차적으로 매수하자마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상황을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매수 기준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매도 기준 또한 분명히 갖고 있죠. 뭐 손절 라인, 그렇죠? 차트상에 이탈했을 때, 또는 내 매수가에서 몇 프로 하락했을 때, 그리고 종목별 매수할 수 있는 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인가, 한 종목에 내 자금 전체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종목을 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A라는 종목이 하락하면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이 상승하면은 수익금을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겪어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가 한 번은 이미 겪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금 시장이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상승할 수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수익도 좋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금을 키우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보지 않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